넘겨보시면은 페이지 162페이지로 가시면 160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이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와에 대한 관계인데, 자, 우리가 이제 토지이용 집약도라는 자체는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집약적이고 아까 조방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노동이라는 걸 일정한다면 토지에 대한 자본에 대한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어떻습니까? 분수 있는 방법은 분모에 대한 분자죠. 토지에 대한 자본에 우리가 결합 비율 해도 맞고요. 결합 비율 해도 맞고 우리가 대체 비율 해도 맞고 대체성 해도 맞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지대 곡선이 입차대 곡선이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대가 있고요. 도심에서 외곽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하향하는 이유가 안쪽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비싸죠. 그럼 토지를 늘려야 돼요. 토지를 줄여야 돼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땅을 줄여야 되죠. 근데 천천히 갈게요. 그죠? 천천히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습니다. 그럼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는 거죠. 그럼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린다는 것은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지금 건물을 짓는데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3,000원이 이제 예산이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빵하고 우유를 사실 때 슈퍼에 가서 3,000원이 있다면 그냥입니까? 한쪽을 선택해서 빵을 많이 먹으면 그냥이 돼요? 우유를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죠. 어려운 얘기 하나? 네. 빵을 조금 먹으면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3,000원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토지와 자본을 다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그럼 토지를 많이 이용해요? 자본을 많이 이용해요? 자본. 나갈수록 토지를 많이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안쪽에는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니까 조방적, 집약적, 저층화, 고층화되고 나가면 땅값이 싸지죠. 그럼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늘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방 쪽으로 가고 저층화로 간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안쪽은 집약적이고 나갈수록 조방적이라는 얘기는 안쪽은 그냥입니까? 자본을 더 늘립니까? 대체성이 크고요. 나갈수록 대체성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안쪽은 1차예요. 3차. 금융업이 있죠. 그 다음에 2차 산업, 1차 산업이라는 게 목장업 같은 게 외곽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생산 요소의 대체성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 위한 정도를 말한다. 그러면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건물을 고층화시켜야 됩니까?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높아지죠. 그럼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 가격 상대적 비율이나 기업 또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 안 달라진다, 달라지죠. 특징으로 가볼게요. 도심으로 갈수록 그냥요 토지 가격이 비싸요. 그럼 덜 사용하겠죠? 자본을 더 많이 이용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대체성이 높죠? 근데 1차 산업으로 갈수록 3차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대체성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밑에 뭐 지대론이라는 자체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가시면 독점지대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밀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밀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독점지대. 학자가 얘기하면서 독점이라는 자체가 토지는 많아요. 토지가 제한돼 있어요. 독점이 생기죠. 발생한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준지대라는 게 있나요? 준지대는 이제 우리가 지대에 준하자라는 얘기예요. 준지대. 마샤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요. 자, 원래는 이제 지대라는 것은 토지에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이 쓰는 건물이나 기계 따르기 때문에 인간이 쓰는 기계나 기구, 농기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소멸되기 때문에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이라고 하셔야 되고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장기적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영구적이 나오면 안 되죠. 자, 지금 거기 보시면 준지대 있어? 장기야, 단기야? 기계와 같은 내부 설비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단기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생산 요소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헤이글은 그냥 밑줄만 쳐보시면 마찰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마찰 비용 이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찰 비용이라는 자체가 두 가지를 더한 건데요. 교통비와 지대를 더한 건데, 자, 토지는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입니까? 교통비를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지만 이 비용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교통이 그냥에 대해 좀 발달돼야 돼요. 그럼 마찰 비용이 적어지겠죠? 헤이그의 마찰 비용 보고 계셔요?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를 더한 건데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마찰이 커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좋아지죠? 그래서 교통비와 지대고, 좌측에 보시면 경제지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나요? 경제지대가 이제 작년에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딱 한 번 나와가지고 경제지대 의의와 전용 수입의 두 가지의 의의가 있죠. 이번에 의의만 그럼 가져가세요. 의의만. 자, 아까 마샬은 그냥이었어요. 준지대였어요. 준지대인데 우리가 파레토라는 학자는 경제지대를 얘기를 해요. 경제지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토지에 쓴 말입니다. 토지. 그러면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임대료가 그냥입니까? 영구적으로 생깁니까? 영구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가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을 바꿔서 작년에 냈었는데, 자,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보세요.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은 다르다. 자, 그러면은, 자, 토지도 생산 요소지만 노동도 생산 요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하고 노동, 생산 요소를 공급하게 되면 대가를 받아요. 얘는 지대를 받고 노동은 임금을 받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가라는 용도로 토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나다른 용도가 80만 원을 받는데, 자, 이걸 포기하고 100만 원을 갖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20만 원을 더 받습니까? 더 받는 게 경제지대예요. 그래서 80만 원을 받는다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80만 원이 전용수이고 20만 원이 무슨 지대다? 경제지대. 읽어볼게요. 지금 경제지대 보고 계셔요? 자, 의. 그럼 얘는 생산요소에 지불되는 소득 중 전용수입을 그냥요 초과하는 부분이에요. 초과하는 부분이고, 전용수입은 아까 80만 원이었죠. 그럼 생산요소가 다른 부분으로 전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불할 최소한의 소득이라는 것은 무슨 수입이죠? 전용 수입이죠. 이게 경제제로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됐고요. 넘겨볼게요. 입지 파트로 갑니다. 입지 파트 가기 전에 도시 내부 구조는 좀 가볼게요.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은 그 교재 페이지 165페이지로 가시면은 도시 공간 구조론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별표 쳐서. 자, 아까 우리가 튜넨 학자는 그냥이었어요. 농업이론이었어요. 농업이었죠. 튜넨은 수송비에 대한 농업이었죠. 농업입지. 그래서 우리가 얘가 안쪽은 조방적, 집약적. 나갈수록. 그럼 안쪽은 지대가 높죠. 높고요. 접근성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면서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했죠. 갑방형 수송비가 똑같다는 가정에서 이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론의 버제스라는 학자가 따라해요. 버제스가. 그래서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카고 대학에 우리가 1925년에 이제 시카고 대학 20세기에 이제 그 사회학자로서, 자, 우리가 이제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래요. 생태학적 관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들어간다는 걸 침입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바뀌는 게 천이다, 경쟁이 심하다라는 생태학적 관점 보는데, 처음 하신 분을 위해서 오른쪽에 아마 넘기시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박스에 그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얘도 동심원 이론을 주장한 거죠. 아까 튜넨을 따라와서. 그래서 중심 업무지대, 천이지대,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라는 게 있나요?
자, 중심 업무 지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CBD라고 하는데 서울의 명동이 중심가라면 중심 업무지대로 다 모여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는 시청만 있나요? 백화점도 있나요? 사무실도 모여 있죠. 그러면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높아요? 접근성도 좋죠. 인구 밀도도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너무 포화 상태가 됩니까? 그 공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옮길 천자를 써서 천이라고 하는데 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점이라고 시험제 나옵니다. 점이는 뭐냐면 여기 만약에 공장이 튀어나갔다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저소득층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빈민으로서 어떻습니까? 아직 주택을 못 짓고 판잣집을 지으면서 공장에서 일을 해요. 자, 그럼 그냥입니까? 옮겨왔습니까? 천이라고도 하고. 점이는 뭐냐면 시험 문제는 점이라고 시험제 나와요. 점이는 공장도 아니고 주거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게 점이지대예요. 그럼 얘네들은 소득이 높아지면 그냥입니까? 주택지로 옮깁니까? 그러면 그림 보시면 저소득 주택지라는 게 있나요? 그럼 고소득층들은 그냥입니까? 더 외곽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직주 분리라는 건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죠? 땅값이 비싸니까 통근자지대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위성시대가 발생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스에 중심지에 중자 있죠? 동그라미 치세요. 하는 대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천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점이도 맞지만 전이라고 돼 있죠? 전자 동그라미 치시고. 저소득의 저, 고소득의 고, 통근자의 통쪽 동그라미 치세요. 쳤나요? 자, 그래서 지금 166페이지의 그림은 보고 계셔요? 중자 동그라미 쳤어요? 전자 동그라미 치시고 저 고통 동그라미 쳐보세요. 쳤죠? 우리가 따라서 중전. 준정원은 주상의 와이프입니다. 학교를 배우는데 학자가 너무 많아요. 따라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누가 이겼죠? 버제스가 이겼죠? 그럼 자 볼게요. 안쪽으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지대가 높아집니까? 접근성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는 건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갈수록 이 점이가 안에 공장이 있으면 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럼 빈곤 문제가 많아지겠죠? 빈곤 문제라든지 질병 문제라든지 도시 문제가 적어진다, 더 많아진다? 많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저소득은요, 그냥입니까? 요 점이 옆에 있습니까? 그럼 고용기회가 많은 쪽으로 도심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165페이지 가시면 의 있어요? 자, 버제스는 동심원은 누구 이론을 따왔죠? 튜넨의 농촌 토지 이용을 도시 토지 이용의 구조에 적용시켰죠? 도시. 그 다음에 1920년 동그라미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시카고를 연구했으면서 3번이 중요해요. 배표. 아까 침입, 계승 이런 과정이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 그럼 요건 이게 나오면 그냥입니까? 이건 동심원입니까? 동심원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어디가 핵심 포인트냐면 내용에 보시면은 3번. 자, 중심지에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그냥입니까? 낮아집니까? 범죄 인구 이동, 빈곤 질병 문제도 도시 문제도 적어지겠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보시고 비판이라는 자체는 여기 교재로 가시면은 비판에 3번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아까 튀네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마차 시대였어요. 그럼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다고 하는데 저 보세요. 차를 가져오셨으면 학원에서 다 교통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달라요.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밑에 선형이라는 게 있어요. 선형. 그래서 얘는 1939년 우리가 선형 이론을 주장합니다. 호이트란 학자가. 그래서 142개 도시를 보면서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무슨 선자다? 따라 선풍기. 저기 부채선이 있지? 그 부채꼴로 이 도시가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부채꼴이야. 부채꼴.
부채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이제 교통축이나 교통망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있을 거야. 오른쪽에 박스 있어요? 그게 이제 1번이 중심 업무직이고, 자, 그럼 얘는 그냥이야 부채꼴이야. 부채를 펴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이 이제 가장 고급 지역이기 때문에, 자, 교통축에 가까이 있죠. 그럼 접근성이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땅값이 높죠? 그러면 지대 지불력이 높은 놈이 입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소득층이 입지하니까, 자, 우리가 선형이라는 자체는 우리 시험 문제 부채꼴 나왔다, 교통축 나오면 무조건 그냥이야 선형이야. 호이트죠. 지금 선형이 있어요. 그래서 1939년 호이트 동그라미 142개 도시를 개성을 했고, 자, 선형은 그냥입니까? 교통축입니까? 찾으셨어? 그 다음에 교통망 부채꼴 나오면 그냥이야 선형이야. 자, 내용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 2번이 중요한데,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입니까? 그럼 지불 능력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3번 별표. 고급 주택이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 중에 멀리 있어 가까이 있어. 그럼 얘가 위치가 좋고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는 중급이 있고 하급이 반대 있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다음에 이제 더 고도층을 너무 강조했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밑에 보시면 다핵심이라는 게 있나요? 다핵이라는 건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리스와 울만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스와 울만. 자, 그러면서 아까는 핵이 여러 개였어요? 단핵이었어요. 단핵. 얘는 다핵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도시가 소도시면은 얘는 대도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가 오래된 도시라면 얘는 신도시를 얘기하죠. 그럼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러면 우리 신도시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도심도 있을 수 있다.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동종활동은 그냥입니까? 유사업종입니까? 그러면 모여 있어야 되죠. 동종활동은 집적이 맞아요. 집적. 집중도 맞고 모여 있어야 됩니다. 유사활동은 모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종이라는 거는 그냥이요 다른 업종이에요. 다른. 그러면 모여 있는 게 좋아요? 흩어지는 게 좋아요? 흩어지는 게 좋다. 분산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적으로 비양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양립성이다. 그렇게 갑니다. 자, 펜으로 보세요. 다핵은 핵이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그 다음에 다 한 명씩 얘기했는데 얘는 딱 2명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다핵이다. 그래서 해리스와 얼마나 얘기했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핵의 성립 요인의 2번 별표. 유사업종은 그냥요 집중을 해야 돼요. 동종업종이죠. 근데 서로 다른 업종은 그냥입니까? 서로 분리됩니까? 분산을 해야 되죠. 비양립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볼게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13, 14, 15 스트레이트 풀어보세요. 13, 14, 15. 자, 동신문이론은요, 안쪽을 가면은 점이라는 곳에 그냥입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환경이 안 좋죠? 그러면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많아지고, 호이트는 고소득층을 강조했죠? 그럼 주택 지불력이 높을수록이라고 해놔야죠.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쪽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려고 하고, 다핵심은 아까 유사활동이 동종이잖아요.
그러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적과 집중이고 이진 활동은 입지적으로 비양립돼 있다는 건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적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14. 낮을수록 높을수록. 자, 15번은 어떻게 됩니까? 분산이 맞겠습니까? 집적이 맞겠습니까? 집중. 이렇게 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144페이지로 가볼게요. 144페이지 다시 돌아오셨어요? 144. 자, 입시 파트로 갑니다. 144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이제 입지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19세기와 20세기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이론이 있는데 산업 입지하고 주거 입지가 있는데 우리가 산업 입지가 이제 서양이 발달되고 주거 입지는 동양이 발달됐는데 자, 풍수지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증이 잘 안 돼서 주거 입지는 안 나옵니다. 다 산업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 튜넨이 아까 농업 입지였죠. 그래서 1차 산업의 튜넨인 학자가 농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이 우리가 공업 입지론이에요. 공업 입지론. 그 다음에 3차가 서비스업인데 보통 어떻습니까? 뭐 4차 산업까지 간다고 하는데 지금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가죠. 여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넘기시면은 그 앞에 거는 다 쓸데없어요. 다 버려버리고 넘기시면은 146페이지로 가시면 농업 입지론이 튜넨이라는 학자를 했죠. 그게 1차 산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공업 입지인데 공업 입지는 거의 출제가 뭐 10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시면 자, 공업 입지론은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이에요. 공업 입지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베버란 학자가. 그래서 비용이 많아야 된다. 최소화 시켜야 된다. 그럼 아까 튜넨이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죠. 수송비가 제일 중요하고요. 수송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동비라 그래요. 노동비나 인건비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송비와 인건비는 그냥입니까?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됩니까? 최소화시키고 공장끼리 모여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집적력이라는 게 있어요. 모여 있어야 되니까 집적 이익은 좀 최대화시키자는 거죠. 집적 이익은. 그래서 이건 최대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비를 제일 강조했다? 수송비. 그래서 요거 순서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송비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료나 제품이라는 게 있죠. 그럼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돼요? 무게가 좀 적게 나가야 돼요? 거리가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죠. 그래서 이걸 최소화시킨다는 건데 자, 펜만 들어보세요. 얘는 베버라는 학자가 있죠. 밑에 찾으셨어? 그래서 이렇게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만 좀 체크하시고 두 번째 가시면은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 베버가 고려한 거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 경제 중에서 무슨 비를 제일 강조했다? 수송비.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가시면은 최소 수송비에 대한 원리라는 게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겠는데 자, 출제 빈도가 아까 높다 그랬어요? 좀 낮다 그랬어요? 낮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시는데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얘가 강조한 게 이거예요. 들어보시면 수송비를 이제 강조했는데 그러면 수송비 지향 쪽으로 가자는 거죠. 수송비를 적게 드는 것 쪽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료산지라는 게 있어요. 원료가 나는 원료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소비자가 있는 소비지가 있죠. 소비자가 있는 이걸 이제 시장이라고 하죠. 시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원료 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보는데 자, 항상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 요 A라는 공장은요, 그냥입니까? 원료가 필요합니까? 그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죠. 그럼 또 제품에 대한 수송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료가 두 가지 원료가 있어요. 우리가 편제라는 국지, 그 지역에 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이라는 것은 물과 공기는 그냥입니까?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시장에 가도 되겠죠? 맞나요?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수 돌침대 알아요? 별이 몇 개?
그런 건 잘해요. 그러면 돌침대는 그냥입니까? 원료가 무겁습니까? 원료가 무거워요. 맞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그 원료가 국지돼 있죠? 그럼 어디에 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원료 산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이해하셨어? 그럼 당연히 이건 원료 산지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맥주라는 거 있어요. 맥주 땡기세요? 어떤 하나 땡기면 여기 물과 공기가 들어가죠. 보편 원료예요. 근데 보리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리가 그 지역만 나는 편재죠. 근데 돌이 무거워요. 보리가 무거워요. 돌이 무겁죠. 보리는 가볍잖아요. 그럼 보리는 여기까지 끌어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공장을 지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갈게. 지금 147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자, 개념의 배번은 최소 비용 중에서 무슨 비를 제일 강조했죠? 수송비예요. 최소 수송비 지점에 가자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거기 오시면 무슨 원료와 무슨 원료를 해놓으셨어요? 보편 원료와 편재 원료라는 단어가 있죠. 보편은 물과 공기예요. 그냥입니까?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시장에도 소비자가 있는 곳도 물과 공기가 있잖아요. 그럼 맨 끝에 시장 지향 입지를 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편재는 그냥입니까? 그 지역만 국한돼 있습니까? 그럼 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광물 자원 같은 거. 그렇지? 그럼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지? 그 원료 지향이라는 거지. 그럼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공업 입지에 대한 유형이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그 편재라는 자체는 그 지역만 나는 것은 국지 원료예요. 자, 이건 그러면 시장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원료가 나는 원료지가 있어야 돼요. 원료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보편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시장에 입지해도 좋다는 얘기죠. 시장에 입지해도 좋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료 지향은 원료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원료가 무겁고 제품이 가벼워요. 그러면서 공정이 일로 가면서 그냥입니까? 중량이 점점 감소를 합니까? 감소하죠. 그 중량 감소 산업은 어느 지향이 낮죠? 원료가 나요. 맞아요? 근데 맥주나 청량음료 같은 경우는 따게 되면 뻥 소리 나서 물과 공기가 많이 들어갔죠? 병의 무게가 무거운 거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제품이 무겁습니까? 그럼 원료보다 제품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럼 원료보다 제품이 더 무거우니 자, 제품으로 가는 공정에서 중량이 감소해요. 점점 증가해요. 증가하죠. 그 중량 증가 산업은 그냥이다, 시장이다. 시장으로 가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원료 지향이라는 게 있어요? 원료 지향은 최종 제품 값이 비싸고 소량이 되는 중량 증가 감소. 국지 편재 원료라고 말씀드렸죠? 원료 수송비가 상대로 비싼 거죠. 체크하셨죠? 그다음 5번 갑니다. 자, 우리가 꽁치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 꽁치가 그냥요 상하기가 쉬워요. 부패성이 심한 원료죠. 그럼 원료 지향에 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중량 감소가 시멘트고 시장 지향형은 1번 그냥입니까? 중량 증가 산업입니까? 국지예요? 보편이에요? 제품 수송비가 더 원료보다 크죠?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고 자, 빵이나 우유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제품이죠? 그냥요 제품이 상하기가 쉬워요. 그런 건 시장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맥주나 청량음료 같은 걸 얘기한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노동지향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노동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노동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그럼 배번은 총수송비의 최소인 지점에서 노동비 저렴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맞나요? 자, 어느 지점으로 갔더니 수송비는 100원을 아끼는데 노동비는 10,000원을 아껴. 그냥이야 노동비가 중요해. 글로 가자는 거예요. 오케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섬유나 피복, 신발 같은 거는 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단순 업무죠. 미숙련공이니까 노동지향이 낮다. 저임금 쪽으로 가고
집적은 그냥 있어요? 모여 있어요? 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나 유리 맞는 데가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미조 쳐봐. 수송비 비중이 오히려 크고 적고. 가만히 똥을 쳐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럼 기술 연관성이 높다고 돼 있죠? 그럼 집적으로 모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이런 거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냥 끝내버리세요. 얘는 그것만 끝내시면 완벽해.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고. 문제를 풀면은 20번하고 2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수는 맞죠? 얘기 좀 해봐요.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가 맞잖아요. 근데 집적이익은 최소가 맞아요? 최대가 맞아요? 틀렸고요. 그런가요? 그 다음 21번 가시면은 중량이 감소하는 건 원료 지향이 맞죠? 원료가 나오려면 앞에 그냥입니까? 국지가 나와야 됩니까? 국지가 나오지. 부품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15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갔어요? 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학개론은 법이다, 학문이다. 학문이에요. 그렇죠? 의뢰인이 와서 버제스는 무슨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의뢰인이 와서. 그죠? 그래서 아마 짜증낼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세법이나 막 공법 같은 경우는 뭐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자기가. 막 꼬집고 듣지. 근데 개론은 그냥이야 졸려. 솔직하게 해봐. 졸리죠, 그죠? 근데 이제, 재밌어? 가만히 있어봐. 자, 그러면 150페이지 가시는데 상업입주론이라는 게 있죠? 별표 3개 치세요. 여기서 다 나와, 시험제가. 그럼 지금 흐르는 게 그냥이야 거의 3차 산업이야. 3차죠. 서비스업 자체가 이제 되다 보니까 상업입주에서 거의 시험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별표 몇 개? 3개. 그럼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이 중심지 이론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네일리의 소매 인력이라는 게 있죠. 인력에다 동을 맞춰보세요. 인력. 혀가 짧았어? 소매 인력. 찾았어? 따라오세요. 만류 인력.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뉴턴, 그죠? 그래서 두 물체는 일어나는 만류 인력의 질량 구변 비례하고 거리 제곱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지 이론과 이 중력 법칙은 다르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볼게요. 학자도 많어. 자, 그냥 내가 크시라고 할게. 힘들어. 크시. 중심지 이론으로 갈게요. 중심지론. 자, 우리가 중심지라는 거와 배우지라는 건 달라요. 중심지는 시장을 얘기하고요. 배우지는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지가 이제 우리가 학원가가 다 여기 이 중심지예요. 시내가. 그다음에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배우지 상권입니다. 고객이 있는 곳.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여기 학원을 차리게 되면 그냥입니까? 상권 분석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그 범위가 저기 마산까지 가면 돼, 안 돼? 마산 수강생이 여기까지 안 오겠죠. 맞나요? 그럼 범위가 없다, 범위가 있다. 상권을 획정시키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딱 봤을 때 여기까지 범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상권이 클수록 좋고 인구가 적어야 돼, 많아야 돼. 소득 수준도 많아야지만 학원에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중심지에 대해서 그 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심지가 여기 점포 아니면 학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곳이 배우지 상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건 재화예요, 강의 서비스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장소가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중심지가 그냥입니까? 매출액을 올려야 됩니까? 성립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와줘야 될 인원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돌이가 슈퍼를 차리면 100명 정도는 와줘야 돼요. 현상 유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똔똔이 정상이유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100명 정도. 그걸 따라해보세요. 최소 요구치. 그럼 최소 이 정도는 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범위를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하고. 근데 100명 와줘야 돼요? 더 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매출액을 더 성립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건 뭐냐면 짜장면도 그냥입니까? 배달 거리가 있습니까? 배달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를 이렇게 날릴 때 그 배달 거리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제 2시에 끝나갖고 점심시간에 저기 명동에다 전화를 해요. 중국성에다가. 그래서 짜장면 탕 50그릇하고 탕수육 20그릇 갖다 주세요. 어딘데요? 부산인데 맨 그럼 죽이려고 하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범위가 있습니까? 상권분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가 뭐 롯데마트다. 그럼 롯데마트를 여러분들이 집 앞에 있는 롯데마트를 가지 저기 마산 서울까지는 가지 않죠. 가겠다는 최대 거리라는 거죠.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최대의 범위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가 수요가 제로라고 봐야 돼요. 1이다 제로다? 그럼 여기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 범위를 보자는 거예요. 아까 한계지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대가 제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만류 인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중심지 간의 형성 과정, 중심지가 생기는 그 중심지의 형성 과정으로서 그 중심지의 성립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명 와줘야 돼요? 더 와줘야 돼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 최소 요구치보다 작아야 된다, 더 커야 된다, 커야 돼요. 항상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최소 요구치가 그냥입니까? 이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근데 중심지에 대한 이 중심지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고차 중심지와 그 다음에 중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집 앞에는 대형마트가 가까워요? 동네 슈퍼가 가까워요? 슈퍼가 가깝고, 그 다음에 중형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가면 대형마트가 있죠. 대형마트가 그냥입니까? 더 규모가 큽니까? 다양한 기능을 하죠. 가까워요? 더 멀어요? 멀다는 거죠. 맞습니까? 동네 슈퍼는 아이 쇼핑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시식이 가능합니까?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신고합니다. 근데 대형 마트는 그냥입니까? 아이 쇼핑이 가능합니까? 시식도 가능하죠. 그래서 뭐 점심을 다 거기서 때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초등학교를 간다. 행정 서비스 가려면 우리 집 앞에 그냥입니까? 초등학교가 가깝습니까? 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가 제일 멀죠. 그 다음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우리 집 앞에는 그냥이에요. 동사무소가 가까워요. 그 다음에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죠. 시청이 가까워요. 제일 멀어요. 멀죠. 또 그래라. 우리 집 옆에 부산시청인데 그러지 말고. 그럼 부산에 시청이 여러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수가 많다, 적다? 저차가 많죠. 그럼 요 모양이 따라서 피라미드 모양.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수가 줄입니까? 줄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대학교와 대학교 간의 거리가 더 멀죠. 저차끼리 더 가깝다는 거죠.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저차가 이제 중차 옆에 있지만 고차로 갈수록 그 분포도가 줄어들어서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크리스탈러 있어요? 크리스탈러는 중심지론을 얘기하면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요구치 관계를 얘기합니다. 밑에 중심지는 주변 배우지라는 게 있죠. 거기다 상권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배우지가 뭐라고요? 상권. 네, 이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죠. 자, 그러면 그 상권이 작을수록 좋아요. 상권이 커야 돼요. 그 안에 인구 밀도도 높아야겠죠. 그 상권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다.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냥입니까? 최소가 들어갔습니까? 그럼 얘는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맞아요?
최소의 고객, 상권의 범위를 얘기를 하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소입니까? 최대한의 범위입니까? 최대한의 공간 범위죠. 그래서 아까 수요가 1이었어요. 수요가 제로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제로라는 게 나왔었고요.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 자, 이게 어렵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자, 최소의 고치가 더 범위가 넓어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야 돼요. 근데 재화의 도달 범위 그 안에 그냥입니까? 최소의 고치가 있죠. 그래서 갈게요. 자, 최소의 고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그냥입니까? 내에 있습니까? 내에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체크하세요. 체크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별표. 얘가 이제 오지선다로 나와요. 자, 대학교 고차일수록 그냥입니까? 거리가 더 멀습니까? 저차가 가깝죠? 고차가 그냥입니까? 더 규모가 큽니까? 다양한 기능을 하고요. 자, 지금 칠판을 보시면 부산시청은 하나지만 동사무소는 많죠? 그럼 시청으로 갈수록 그냥이요. 수가 줄어들어요. 무슨 모양이죠? 피라미드 모양이고, 중차가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도 줄죠? 이렇게까지 가세요. 자, 이건 그냥이요. 크리스탈러예요. 근데 허프를 한번 가보세요. 152페이지를 갑니다. 152페이지 가시면 152에 허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볼게요.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이론을 전개하면서 우리가 수요자의 분포를 봐요. 분포를 봐서 좀 거시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허프는 소비자의 수요자의 개성입니다. 개성을 봐서 우리가 미시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거기 허프의 밑에 동그라미 양가로 1번 있어요? 크리스탈로는 제가 많은 이론들이 주로 수요자의 분포, 미시적, 얘는 거시적. 거시적이라고 돼 있죠? 좀 크게 봤고,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 미시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양가로 3번을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요게 이제 중심지론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소비자라면 가장 먼 곳을 선택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겠어요? 그 다음에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저 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자, 허프는요, 이때 당시 대형마트가 등장한다는 걸 예측한 거예요. 자, 고차라는 것은 물건을 여러 물건 팔거든요. 그럼 여러 물건 살려면 저 차가요? 고차가 가는 거죠. 그러면 인근의 저 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선택합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큽니까? 그래서 빨리 가세요. 식기 전에. 자,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로 가시면은 16번을 안 풀었네. 16번은 아까 튜닝 기억하시죠? 버제스의 전에 튜닝이 나왔죠? 그럼 튜닝의 고립구기로는 버제스의 동시모니를 농업 부분에 한 게 아니라 바뀌어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게 몇 번이냐면 19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좀 전에 허프 아시죠? 소비자가 가장 가까운 건 맞죠? 근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 저차를 선택합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큽니까? 요게 나왔었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151페이지로 가시면 151페이지 자, 따라보세요. 인력 법칙. 만류 인력. 우리가 중력무용이라는 거 아시죠? 끌어당긴 힘으로 이제 상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제가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